정치권에도 보약이 필요해 보이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입에 쓴 게 몸에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소리의 달인 전원책 변호사, 냉철한 분석가시죠.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몸에 좋은 쓴소리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쓴데 몸에 나쁜 것도 또 있거든요. 네, 몸에 좋은 쓴소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순방을 마치고 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많이 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두 분께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외국을 가면 대한민국 대표로 나갔다 오는 거니까 네. 좀 지지율이 올라가죠. 근데 좀 전략적으로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도 했고 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네. 아셈과 협력이 다 이끌어냈는데 예. 네. 그러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든 물건이 잘 팔릴 땐 다른 물건 내놓지 마라.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돋보이게 만들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MBC 그 전용기 배제 문제도 불필요한 이슈를 만들어갖고 분산시켰고. 분산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부인 문제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 그 이벤트가 있을 때는 조금 자제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대통령한테 집중시켰으면 아마 이제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이 그 외교 순방의 성과를 방송이나 인터뷰에 나와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무슨 뭐 다른 거, 뭐 빈곤 포르노라고 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이러느라고 네네. 그렇게 하면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모든 성과가 가려지거든요. 대통령실도 홍보나 뭐 이런 데 미쓰고 당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슈를 많이 분산시켰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좀 분산이 아쉬웠다. 아쉬웠다.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점수를 그 포인트를 딸 지짐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이번에도 네. 가령 한미 회담, 한일 회담 같은 것은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블록, 네. 이 자유진영. 그리고 그 반대는 다자주의를 내세우는 중국, 중공모, 시진핑. 그 주도를 하는 사람은 바이든이었고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만 해협을 얘기하고 남중국해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네. 그런 것이 우리 국민에게 선뜻 다가오느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지금 민생의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고 민생의 문제지 그런 문제가 안 다가와요. 그리고 한중회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쭉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25분 열렸습니다. 네. 그 25분에 통역 빼면 한 13분 되는데 거기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 윤 대통령이 북핵과 그리고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뻔한 소리들, 뻔한 소리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뻔한 소리들 하고 나면 13분 훌쩍 지나갑니다. 그 통역해버리고. 네. 이러니까 왜 저런 한중회담을 했을까? 결국 중국 시진핑이 다른 국가 원수와 다 만나는 그 순서에 하나 끼어 들어간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보내는 국정 지지도 30%는요. 네. 참 쫙 추락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령 보수 우파가 기대했던 어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개혁이 있었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노동개혁, 세제개혁, 공공개혁, 임금개혁 하나도 개혁은 아직까지 시작조차도 못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느냐? 그 민생이 확 나아지느냐? 일자리가 막 생기고 소득이 막 올라가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바뀐 게 뭐가 있지?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도는 순정 지지파 30%에 딱 네. 묶여가 있고 거기에 묶여 있다. 확장성이 없다. 예, 그리고 반대하는 파는 그 두 배인 60%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크게 언론 이슈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순방 전에 MBC 기자 탑승 불허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이제 취재가 제한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전용기에서 평소에 친분이 있던 두 언론사 기자만 불러서 사담을 나눴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그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뭐
비판적으로 보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그 이 정치를 갖다 관찰한 이래로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를 압도하는 정부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도 트러스 총리가 47일 만에 감사한 발표했다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엉뚱한 거를 발표하면 전 세계에 압력이 있어갖고 니네 왜 그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독일 총리가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났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국제 정치가 네. 냉전이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탈세계화가 되고 블록화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네네. 여당과 대통령실은 지역적인 문제를 너무 이게 부각시키는 건 그만큼 그 지혜롭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거고 네. 임기 6개월 된 상황에서 30% 정도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50%를 넘었어요. 네. 제일 높았던 분은 6개월 시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84%였고 갤럽 조사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74% 정도입니다. 자 그럼 세 분 대통령 이명박 노무현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야당의 심리적 대선 불복 상태가 세 분한테 동일하게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스스로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준 선거연합을 해체시킨 게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과 당내 갈등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30%를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든지 더 지지율을 확대할 수 있는데 그 수를 좁혔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다시 좁혀서 아니 제가- 너무 지엽적인 아니 왜 질문하시니까 그러냐면 제가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외교가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런데 언론관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이슈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건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윤석열- 결코 뭐 지역적인 문제는 그렇죠. 아닐 수 지역적인 있다고 문제는 봅니다. 아니고 네. 원래 언론이라는 건 권력에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네, 존재 네, 자체가 언론이 불편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도 네. 특히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전 좋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부적절하게 부적절한 대응했다. 대응이었. 이 우리 교과서를 딱 펼치면 그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검열제, 하나는 허가제. 네. 그런데 가령 이번에 MBC 기자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것 이걸 물어봐야 되느냐? 이 대통령실은 하는 말이 그렇죠. 우리는 취재를 제한한 건 제한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네. 언론의 자유는 우리 충분히 보장해 준다. 네. 다만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 네. 그런데 또 한편 지금까지 그 대통령 전용기에 취재 기자들이 타는 경우는 대부분 대통령 전용기 안이 하나의 취재 공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허가제 검열제를 노골적으로 뭐 한 건 아니지만 네. 자칫하면 이것도 하나의 허가제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이 결정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아니죠. 난 대통령실에서 그렇습니까? 감히 어느 누가 이 특정 언론사의 기자를 이게 1호기에 태우지 마. 이 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봤을 때 나는 좀 세련되지 못한 걸 했다.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전용기에서 내리는데 마중나온 이상민 장관에게 토닥이면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전방위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계속 신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뒤늦게나마 국가가 없었다. 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이것은 시나 행안부나 경찰이 예측이 실패한 게 분명하다. 네. 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수본이 지금 수사로 지금 전환한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검토 중이라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국민의 안전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정책 책임을 져야죠. 그게 네. 유족에 대한 도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고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저기 그 당에서도 계속 시간이 가면 그래도 언젠가는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지 계속 갑시다. 뭐 이거 신경 쓰지 맙시다. 이런 뜻은 저는 아닐 거라고. 인간적인 저는- 표현이었다. 아 그럼요. 근데 이건 뭐 기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네.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저는 네. 아무리 그래도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는 거취를 표명하지 않겠냐. 늦어도 네. 수사 발표하기 전에. 그다음에 아무리 늦어도 해를 넘기지는 않을 오래 거다. 넘기지는 이렇게 않을 거다. 하는데 그건 뭐 장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대통령께서 떠날 때도 그 이상민 장관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는데 이 당에서 두 분 정진석 주호영 나갔고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갔고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나갔죠. 그다음에 장관으로서는 이상민 장관이 나간 거예요. 왜 나갔을까?
행안부 장관이어서 그 날이겠죠. 예, 나갈 때 들어올 때 아주 대통령이 각별히 나갈 때도 등을 두드리고 네. 들어올 때는 마치 봉일보 직진까지 가면서 이 이상민 장관의 표정은 사진에 그렇게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울먹이는 표정 같았어요. 그래서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는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뭔가 지금 하면요. 표정이 나오네요, 이상민 예, 장관. 뭔가 하면 눈물은 안 보입니다. 예, 일단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해요. 과거 이만한 대형 사고가 터졌으면 총리들이 거의 다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실언했죠. 네. 이상민 장관 실언했죠. 네. 그리고 경찰청장 제 친해 어디 뭐 캠핑장에 들어가 누워 네. 있으면서 대통령보다도 사고를 늦게 알았죠. 네. 이건요. 우리 공직자의 기본적인 정신 자세의 문제예요. 네. 이 국리민복이라는 말만 입에 늘 붙어 있지 네.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24시간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일한다. 네. 이건 말뿐이지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 지금 당장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 네. 저렇게 울먹이면서 대통령에게 기댈 때는 뭘 의미하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 폼나게 나도 사표 쓰고 싶은데 사표 안 쓴 이유는 지금 나가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법조인이시니까 저런 장면들을 이제 특수본에서 보면은 수사하는데 좀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겠죠? 특수본에 있는 자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신경 안 쓰죠. 아, 네. 그런데 정신이 똑바로 안 박혀 있으면 아, 신경 쓸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등을 두드려 신경 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6개월밖에 안 지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처방은 무엇인지 네. 두 분이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처방전. 처방전을. 이게 처방전 싸고 처방전이에요. 있어요. 예. 처방전 같으면 네. 제가 윤 대통령 앞에 앉혀놓고 1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아이, 알겠습니다. 기울이시면 안 우선 돼요. 처방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들어주십시오. 자, 윤 대통령님께 문 정권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그만이라고 써주셨고요. 아하, 이거는 못 읽겠네요, 제가. 하나도 못 읽겠습니다. 장단을 말하지 마십시오. 장단, 부른 장단. 네. 타인의 부하, 특히 부하의 길고 짧음을 네. 이 위에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일 못합니다. 아, 황희정승이 네. 이 초야를 갈 때 누른 소하고 검은 소가 있는데 이 농부에게 물었어요.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이러니까 농부가 귀에 대고 사실은 누렁이가 일을 잘해요. 이러니까 왜 그 귀에 대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니까 아, 들을까봐. 소도 알아듣습니다. 그때부터 황희가 평생을 부른 장단이라는 내자를 가슴속에 품고 네. 산 사람입니다. 네. 아래 사람들에게 이게 대통령이 한마디, 그 대통령의 표정 하나는요, 이미 신문이 쫙 나버립니다. 누구 자른다, 누구 멀다, 누구하고 거리가 멀어졌다. 지금 벌써 이준석 사건만 하더라도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른 장단, 매사에 좀 조심을 하시고. 아, 조심하라. 윤핵관 이런 두 부분 문제는 왜 조심하시고. 두 문제는 왜 알고요? 시간이 예. 없는데.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치를 좀 해달라. 아, 무한 책임. 이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총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나아가서 청와대 수석들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정권 교체를 원한 분들은 문재인 정권과 좀 다른 정권을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6개월 됐으니까 네. 이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당이나 지지자들도 문 정권 때는 더했다, 윤 정권 때도 그랬다. 이제 그 말 좀 그만했으면 아, 이제는 좋겠습니다. 그만해라. 예. 네. 예, 얼마 전에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속수를 내보낸 거 가지고 문 정권 때도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자고 정권 교체한 거니까 맞습니다. 좋은 선례를 남겨놓으면 다음 정권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예, 예.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미 정권 교체는 6개월 일어났으니까 됐는데 이제 그만 좀 6개월도 얘기. 되고. 예, 예. 네. 자, 우려했던 것보다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